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2주 연속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레드 먼데이, 빨간 날이네요. 한글날이지만 한글만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나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었던 파월의 말, 정말 흘러간 옛 노래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죠. 공급망 문제 제대로 몰랐고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대지만 결국 희대의 사기극이 됐고 파월은 희대의 사기범이 됐습니다. 이 일시적이라는 페드의 예언은 주어, 목적어만 바뀌었을 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신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명시적으로 파월이든 페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페드 인사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없지만 둔화는 있고 침체가 있어도 짧고 약할 거야 라고 안심을 시키지만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 이론상 인플레이션을 거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인플레를 이제 해결하면 디플레가 있고 다시 이제 성장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바로 이코노믹 코스터라는 건데 파월과 페드는 이걸 부정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미국은 운 좋게라도 점프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백악관과 페드의 솔직한 심정. 이건 운이 좋아야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힘들어. 거짓말에 가까워라고 얘기를 저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다 왔죠. 환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에 나왔던 많은 연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로즌그렌, 에릭 로즌그렌 다 했는데 대표적인 게 에릭 로즌그렌이라는 거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어. 실업률이 5%를 넘지 않고서는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로즌그렌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곧 전 동료들에게 한 직격탄인 거죠. 진실을 얘기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라는 압박과도 같은 일침이었던 겁니다. 이런 로즌그렌 전 총재 예언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IMF는 세계 경쟁률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릴 거고요. CPI는 끈적끈적한 그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푸틴 대통령의 판단이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까요? 미국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요. 푸틴발 인플레가 푸틴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요. 그리고 영국발 위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됩니다. 금통위가 열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조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은 학계나 애널리스트들, 증권가에서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을 뺀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지역 등에서 나왔죠. 하지만 지난달 월드뱅크가 국제기구 중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월드뱅크 총재 입을 통해서인데 이번 주가 IMF와 월드뱅크 연례총회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연례총회 주간입니다. 이걸 앞두고 미리 군부를 때우는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멜패스 총재가 뭐라고 했냐, 에너지 위기 오래 갈 거고 그래서 유럽은 침체 가능성 커졌고 중국 성장은 느려졌고 미국 생산도 위축됐다. 결국 이런 미국 전 세계 경제 삼두마차가 어려워지니까 신흥국 경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월드뱅크가 이랬으면 다음 타자는 누굽니까? IMF 차례죠. IMF가 이번 주 11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이미 두 번 계속 내렸습니다. 4월에 3.1로 내렸고 7월에 2.9로 내렸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초중부 2% 초중반은 내리겠죠. 1%대로 내린다면 성장률 쇼크가 분명히 될 거고요. 미국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내리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게오르기베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2026년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독일 경제 규모 하나를 날릴 거다. 즉 독일이 전 세계 4위잖아요. 4조 달러 정도가 GDP 규모인데 이 정도가 세계 경제에서 움츠러들 거다. 줄어들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2일에 워싱턴 IMF 본부에서 세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지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의 저격수인 서머스 전 재무장관 그리고 마크 카니 전 BOE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영국 상황, 파운드 위기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리도 나오니까 대담과 연설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경기 침체에 관한 부분이고요. 미국은 인플레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가장 놀랍겠던 일 중에 하나가 오페크 플러스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유가도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번 주 13일에 CPI, 9월 CPI가 나오죠. 당연히
머리는 찔끔 하락, 근원, 뿌리는 질긴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헤드라인 CPI는 8.1% 9월에 상승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죠. 8월에 8.3%였으니까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또 예상보다 8.1보다 높다면 인플레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항상 그랬듯이 근원 CPI, 뿌리입니다. 근원 CPI는 9월에 6.5 내지는 6.6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6.3%였던 8월보다 더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월가 예상치보다 좀 더 적중률이 높았던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수치를 보면 좀 더 불안합니다. 9월 헤드라인 CPI는 8.2%로 조금 낮긴 하지만 8.3에서 8.1로 거의 떨어지는 게 없죠. 근원 CPI는 현재 6.6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64라는 수치가 어떤 숫자냐? 6.5가 3월에 6.5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정점론, 근원 CPI가 6.5에서 물가 정점론이 힘을 얻었었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6.5를 더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정말 끈적끈적한 근원 CPI라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고 물가 정점론은 또 힘을 잃게 되겠죠. 유럽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 전조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조는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의 경기 침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표가 11일에 나옵니다. 8월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일엔 EU, 유럽연합의 산업생산이 나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였죠.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1960년대 때 영국이 미국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는 서로 상기하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를 서로 상기하는 그 핵심 변수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은 침체를 걱정하지 않고 있죠.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 그걸 더 강화시켜주는 지표 또 하나 놀랐던 게 고용보고서에서 나왔던 실업률입니다. 3.7에서 3.5로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다들 설명을 명쾌하지 못합니다.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패드 파월 얘기대로 노동시장은 강력하다라는 믿음을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11월 FOMC 때는 CPI는 이번 주 나온 CPI는 볼 필요도 없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전망을 12일에 지난달 9월 FOMC 의사록에 나오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이죠.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번 주에 워싱턴에 옵니다. IMF 연례 총회 때문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되게 호흡이 잘 맞는 편이죠. 침체 없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과한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전에 11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은 총재 IMF 연례총회 참석 때문에 금통위가 원래 13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11일로 당겨졌죠. 현재로서는 빅스텝 할 거다. 즉 미국보다 항상 25bp 덜 올리는 게 한국의 모범 답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요인이 크겠죠. CPI가 또 불안하게 나오면 더 출렁이겠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잡혀야 끝나는 게임에서 끈적끈적한 경직성 CPI의 건재는 여전합니다. 이 와중에 영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영국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 다시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떨어졌지 그때는 그 외에는 거의 찔끔찔끔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CS발 위기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건 푸틴의 핵도발, 러시아와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마찬가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말과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는 로즌그렌 전 보스턴 연은 총재 예언 중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양털깎기, 미국의 양털깎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했었죠. 성희금님 감사드리고요. 누리동아님은 또 변치 않게 또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거 누리시면 좋겠고요. 메리아트 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난 방송 때 제가 3분기 GDP 나우에서 2.4로 예상했고 지금 2.7, 2.8 더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메리아트 님은 선거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인데 30일도 안 남았죠. 여기서 이제 상원을 가져가는 게 핵심 승부처인데 이걸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정책을 하는 거다, 돈을 뿌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십수루님 말처럼 학자금 대출과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결국에는 보조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물론 IRA는 그
자금, 재원이 그래도 증세를 통한 거고 학자금 대출은 그 재원이 증세를 통해서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TV는 자주 업로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장님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자성님 나우그룹의 자랑은 저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민망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에이님 제가 지난달 FOMC 때 갈 때마다 맨 앞줄에 있는 미국 기자들을 선골진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도 진골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국적은 바꿀 수 없으니까 진골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진국이 되더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탑 퀄리티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지현킴님 와타나베 부인과 스미스 부인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와타나베 부인은 다 저금리 플러스 엔화 강세를 이용한 거고 스미스 부인은 달러 강세만 이용한 거예요. 지금은 저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쨌든 차익 거래를 한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드린 거죠. 쿤추님, 이정희님 감사드리고요. 레이트 썰티님 뉴질랜드 달러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원화는 그 위기라는 영국 파운드보다 지금 더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실에 빠지지 마시고 같이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터님 현재 분위기는 모든 좋은 소식도 악재로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찬일님 위기가 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에너지, 식량, 외환, 금융, 기업부도, 가계부채 뭐 이 정도 요소가 있는데 아시아 쪽은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한국은 가계부채, 그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죠. 어떻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복쟁반 말씀만 하셔도 정말 군침이 돕니다. 정말 말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스터님과 SJ님의 이 의견이 좀 다른데 이게 곧 파월 의장과 로즌그랜 전 보스턴 연준 총재 의견이 다른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번 위기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지금 페드 파월 의장의 의견이죠. SJ님은 오래 걸릴 거다. 침체 없이는 인플레 극복하기 힘들 거다. 이 로즌그랜 총재 얘기인 거죠. 이 두 사람 얘기인 것처럼 대담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틴 김님, 제가 김현석 주니어 같다라고 보는데 제 나이가 지난주 제가 뉴욕에 가서 미나리 하면서 제 나이가 좀 탄로가 났었는데 주니어라고 하기는 좀 아직 힘든 것 같고요. 다니엘 김님, 김현석 기자가 20년 이상 롱런 할 거다. 10년 뒤면 50대. 이거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킨 튀기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계속 젊고 영하게 봐주시는 거, 저희 모든 사람들 영하게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생긴 애님, QT와 금리 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얘기하셨는데요. QT가 지금 묻혀 있는 거, 제가 퀀터티브 타이트닝이 아니라 제가 콰이어트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QT를 할 필요가 좀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페드가 팔 수 없으니 그걸 좀 QT를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QT는 가지고 있는 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람마다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연간 1조 달러 정도 하면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즉 2조 달러 정도 이상하면 0.5, 조경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0.5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좀 가려서 QT는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리 양님 처음 보자마자 구독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주인공이님 크레딧 스위스 부도설 지난주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열님 어려 보이는 외모와 그렇지 않은 지식과 전달력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나리에서 저희 나이가 좀 탄로 났으니까. 메리하트님 또 한마디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그 GDP 나우가 3분기 GDP를 2.4 지금은 더 올라갔지만 이렇게 본 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냐고 물었는데 이건 일회성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앞으로 트렌드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제이케이님 저보고 미나리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청을 들어드렸죠. 지난주에 미나리에 나왔고요. 일회용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정소람 신인규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